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됩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75% 오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82.5%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갱신 및 신규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31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6월 서울 6개, 경기 6개, 인천 4개 단지 등 수도권에서만 총 16개 아파트 단지가 입주합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4,767가구이며 이는 9,992가구가 입주했던 지난달보다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월보다 2배 많은 78가구가 입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드디어 이번 달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 정부는요, 주거 안정성이 이로 인해서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은요, 자, 많은 전문가들은요,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의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슈, 또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맨 검색해보시고 소통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역시나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소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식 소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장님과 함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서울시가 서울 안에 노후된 곳에 대한 재개발 규제, 이 재개발 규제책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그리고 시장의 전망은 어떨지 이슈 진단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당선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규제를 했던 부분은 재건축 규제를 했죠. 압구정, 성수, 기타 여의도 이쪽 지역에 이제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하는 부분 가지고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규제를 먼저 시작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완화책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는 공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반대 여론도 많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통과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서울시의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심의도 열리지 않을 테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건축에 이어서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책. 재개발 규제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규제가 들어가면서 진행이 거의 안 됐던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한 600여 곳이 지정됐던 지역들도 대부분 다 지정 해제가 됐던 지역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북 지역이라든가 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었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부분도 당연할 테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임대료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거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또 주거 인구들이 이제 탈인구되는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효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은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신축이 되고 그 주변에 도로가 정비가 되고 도로 정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주변의 생활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구 수요들이 이제 몰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뒤따라와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받고 그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서울시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책을 이제 지난 5월 26일 날 발표를 했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요. 서울시 주거정비 지수제를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놨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시키고 6가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이 많아서 개선 효과가 확실하다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재개발 규제 완화책으로 우선 지역적인 여건을 잡았다. 그리고 구역 지정의 또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해서 또 공공기획이라든가 이런 뭐 어떤 기획적인 부분도 전면 도입을 해서 지정 기간을 이제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시키는, 지정하는 데만 5년이 걸리니 실제로 사업이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재개발 구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현재 재개발 구역을 묶어서 현재 타운을 만든 게 뉴타운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은평이라든가 왕십리라든가 기름 이런 지역들은 이제 선도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성공을 했던 지역인데, 그런 표현을 해서 뉴타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된 지역들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적인 여건도 조금 충분히 고려를 했고, 주민동의 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간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그 절차를 통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동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굉장히 시간적인 딜레이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역 주민들도 지치는 그런 상태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노후도가 심각한 해제구역은 신규 지정을 하겠다. 노후도가 심각한 해제구역, 말씀드린 대로 해제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해제구역을 다시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종의 7층 일반 주거지역, 7층의 기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현재 최고 층수가 7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현재 한 20가구 정도가 몰려 있는 지역들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7층 이하의 연립 다세대 이런 주택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이종의 7층 일반 주거 지역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층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런 규제가 있던 부분을 현재 완화해서 사업성을 올리고 매년 공모 추진을 해서 25개 이상의 구역을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앞으로 한 4년 남았죠. 2025년도까지 재개발 13만 가구, 재개발 물량을 13만 가구 정도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현재 11만 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재건축 규제를 왜 먼저 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먼저 한 이유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현재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 주변 시장들이 자극을 받기가 딱 좋기 때문에 먼저 규제, 어떤 그런 선제적인 공격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다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관련된 현재 사업지구들, 현재 또 유명단지들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총 24만 가구 주택 공급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택지 개발을 조성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물량을 늘리고 또 현재 있던 재건축 사업들을 현재 멸실 후에 다시 또 리모델링, 리빌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물량들을 확보하겠다. 그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 물량만 24만 가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거의 10년 정도 가까이를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현재 집권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전혀 안 됐었죠. 규제를 가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들을 하나씩 그 족쇄를 풀어서 물량 공급할 수 있는 대로 확실하게 물량을 공급시키고, 물론 가격 상승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규제를 더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만들겠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공급을 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물량 공급을 하고 그 외 수요들, 투기 수요들에 몰리는 부분은 규제를 조금 더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또 걸러내지는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거기서도 거름망 어떤 효과를 나타내면서 투기 수요를 또 걸러낼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거 정비 지수 이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정책이고요. 원래는 법적 요건 현행 유지만 되면 됩니다. 법적 요건만 갖추게 되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노후도 그러니까 동수로 따졌을 때 3분의 2 이상이 동의만 하면 되고요. 구역 면적이 현재 일반 평방미터 3,000평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도와 연면적 3분의 연면적 같은 경우도 3분의 2 이상 정도 실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주택 접도율, 주택과 도로가 접한 비율이 40%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과소필지는 정말로 작은 필지들이 많거든요. 네모 반듯한 필지는 당연히 없고요. 정말로 작은 소형 필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40%. 그다음에 호수 밀도,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따졌을 때 법적 요건만 현행 어느 정도만 갖춰지면 재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조건이었죠. 필수적 법적 요인만 갖추게 되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선택적 법적 요건까지 같이 만들 수 있지만 필수적인 요건만 만들어놔도 재개발 구역 지정은 가능했다. 거기에 이제 선택적인 요건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지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들어가면서 노후도라든가 거기에 또 평가 점수, 또 주민 동의, 또 도로 연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 점수로 환산을 해서 70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약 50% 되는데. 주거정비 지주세를 딱 도입을 하게 되면 14%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24%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요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맞지 않는 어떤 규제를 가하고 그 규제에 중첩된 규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물량 공급이 여태까지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는 정비 주거지수, 주거 정비지수죠. 요거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2015년도에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2025년도 현재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됐고요. 2015년도부터 당연히 재개발 신규 지정 건수 0건 당연하죠.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점수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정비 지수 운영에 따른 절차를 보시게 되면 대지 면적 일반 평방미터, 노후 동수 3분의 2, 노후도 연면적 60%,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요. 평가 점수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평가 점수가 보통 7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민 동의 비율이 40점, 거기에 노후도가 30점 해서 노후도 비율 30점 해서 평균 도로 연장률이라든가 세대 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0건이죠.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거 없애고 법적 요인만 갖추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됐던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도 법적 요인만 갖추게 되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정책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이 공공기획 도입, 아까 5년 정도 소요가 되는 어떤 실제적인 진행되는 과정을 따졌을 때 정비기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까지가 5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 제안이나 사전 검토가 6개월 걸렸던 거를 4개월로 줄이고요. 그리고 사전 타당성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보통 현재 32개월 정도, 42개월 정도 걸렸던 거를 14개월로 줄이겠다 이거죠. 이렇게 줄이고 공공기획과 정비기획 두 가지만 현재 나누어서 서울시에서 자체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엔 자치구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속도들이 다르고 자치구에서 원하는 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불협화음 때문에라도 빨리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을 통틀어서 서울시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은 빠지고 서울시에서 다 진행을 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14개월 정도로 줄이고 또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만 해도 12개월이 걸렸던 거를 6개월로 줄이겠다. 그래서 2년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정비계획 구역 지정 법정 절차까지가 5년이 걸렸던 부분을 2년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속도는 빨라지는 거고요. 재개발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 준비 단계, 시행, 관리 처분, 완료 이렇게 나눠져서 봤을 때 보통 사업 준비 단계만 현재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분양 공고 신청 요거까지가 3년, 4년 걸립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가 2년에서 3년. 그다음에 준공 입주 당연히 3, 4년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도 보통 한 9년 걸렸고요. 기름이 15년, 그다음에 현재 왕십 뉴타운이 12년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해서 그 기간을 줄이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민 동의율도 간소화하겠다. 당초에는 주민 동의율가 1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주민 제안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동의율을 30%대까지 끌어올리고 30%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사업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타당성 조사 동의 50%를 이거 생략을 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생략을 해버리고 절차 간소화를 시키는 조건으로 현재 30%만 동의를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 안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정비계획 수립, 현재 이거는 유지를 하되 실제로 공공기획과 정비계획을 같이 진행시키겠다.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실제적으로 노후지역 신규 지정 지역별 봤을 때도 노후지역은 대부분 다 어디 있나요? 대부분 다 강북권이죠. 강북 도심권이고요. 뭐 동남권 일부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남권과 동북권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실제적 해제 지역 동북 서남권이 집중 분포된 지역이 70%가 넘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그럴 때 주민 합의를 통해서 실제 저층주거지 해제 구역 316개소 중에서 170개 정도는 정말로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4% 정도는 발빠르게 빨리 진행을 해서 현재 해제 지역 정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됐던 지역을 다시 신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제 지역이 동북권과 서남권에 현재 70%가 포진돼 있던 부분을 다시 신규 지정을 하겠다. 뭐 구역이 좀 나눠지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층수 규제 완화, 아까 말씀드렸던 7층 규제, 7층 규제를 현재 실제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주거 지역에 일반 1종, 일반 3종, 그다음에 2종이 두 가지 나눠집니다. 2종의 7층 이하, 그다음에 2종의 일반이 있습니다. 그게 한 43% 되거든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또 2종 7층을 나눴을 때도 2종 일반이 39%, 2종 7층 미만이 61%,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지고요. 7층 이하가 2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61%, 85평방킬로미터가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2층 일반 주거 2종의 7층 규제를 2종 일반 수준으로 용적률 최고 층수까지 완화하겠다. 그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계획을 잡았으면 그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 서울시장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계획 변경 주민 공람이 6월 달에 열립니다. 이제 6월 5월 임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람하고요.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겠죠. 그다음에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공모 추진을 하는 거를 2011년 올해 하반기까지 끝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정말로 올해 하반기까지 끝난다면 내년부터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의 기본적인 어떤 자리가 나올 테고요. 그 자리에 따라서 그 주변의 표본조사라든가 그 주변이 개발된 여건들이 잡힐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지역들 이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투기 수요를 어떻게 현재 차단할 것인가. 이건 며칠 전에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간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때 까지는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기만 해도 내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조합 설립 인가까지로 땡긴다.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양도를 못 한다는 얘기죠. 양도 금지시키겠다 그 얘기고요. 거기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내가 현재 양도를 지위 양도할 수 있으나 이거를 안전진단 기준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제3자한테 양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막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보이고요.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지역들 빨리빨리 개발해서 그 지역들이 재개발이 되고 또 현재 물량 공급이 확실하게 되면서 계획대로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6가지 규제의 완화책 발표,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투자에 앞서서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또 서울 강남의 두 지역 가볼 텐데 첫 번째 지역 어디인지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 길라잡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저희 안내해 주실 강남 지역 바로 서초구입니다. 자, 서초구 아래 서초동 주택이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신축 빌라고요, 투룸이고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교육대학교 앞에 쪽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 3호선과 2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축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입지 여건이 충분하고요. 그 주변에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 지역의 장기 체류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의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비섬과 연결된 예술회전까지 현재 특화되는 거리가 조성되고 그 주변에 법원단지라든가 현재 그 종합병원부터 해서 현재 그 주변에 쇼핑몰 공간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테헤란로 연결된 연장 라인에 있기 때문에 롯데타운이 또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주변에 부동산 시장이 자극이 된다. 그리고 서초부터 연결되는 현재 양지부터 이제 한남아시까지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지상공간 또 공원과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서초와시까지도 차량으로 3-4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실제 복합단지가 또 개발되면서 그 주변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 개발되면서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개선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고요. 투자 금액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현재 보여지고요. 대출 가능 금액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위치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워낙 좋고요. 또 명문 8학군과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 또 희소성이 높은 신축이고 또 내가 갖고 있거나 또 임대를 놓더라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이었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시죠.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오피스텔 유형도 보겠습니다. 역삼동 쪽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테헤란로 역삼역 도보 3분 거리에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현재 오피스텔 주거와 업무 같이 쓸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래쪽으로 강남역과 연결된 신문단선 연장선이라든가 테헤란로 연장에 있는 삼성로 북지로 복합지구, 그 주변에 업무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이 워낙 또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워낙 많다는 얘기는 2030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1인 가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돼서 광역 교통 버스부터 전철부터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 병원부터 학교까지 연결되는 라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고요. 따라서 그 주변에 시세들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서 업무 숙박시설,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구성이 늘어나고 그 주변에 주거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복합개발지구, 탄천, 송파, 영동대로 통합개발, 현재 현대자동차 착공 여러 가지 역할들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개발되는 복합개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하 여건 개선부터 해서 GTX A노선, C노선, B노선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과 강남역의 상업지역들이 대부분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종상향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 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 5,700에서 8,300만 원까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가능하고요. 투자 금액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레노 직전 밀집 지역 임차 수요, 높은 수익률, 또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한 주거 업무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월세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는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바로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자,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영 소장님의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6월입니다. 6월부터 변하는 게 참 많은 부동산 시장인 만큼 신중한 투자를 위해서 이사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 3구 해서 송파 쪽도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파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하고 또 양재동 오피스텔, 요즘 또 오피스텔이 굉장히 뭐 수익성도 좋고 강남 쪽은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투룸 또 오피스텔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남 3구만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인데요. 자, 3호선과 5호선 함께 교차하는 오금역 부근에서 방 2개와 3개짜리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1,500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먼저 강남 3구 중에 송파구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송파구 쪽의 매력을 좀 알아볼게요. 오금동의 주택인데 이 주택 주변 환경은 어떨지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이 오금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즘 말하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죠. 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미래에. 요번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이 강화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조금 이제 완화를 하는 바람에 노후주택이 예전엔 70%가 있어야 가로주택 정비 사업해서 뭐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노후주택이 50%만 있어도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거기에 조합원 설립이 됐다고 그러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조합이 이제 돼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요. 오금역 하면 지금 저 5호선하고 3호선 또 신도시 교산지구까지 가죠. 하남시청까지 갑니다. 교산지구 지나서 하남시청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우선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이쪽에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래된 주택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면 결국은 아파트를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오금역에서 아주 위치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하는 지역이고 위치 좋고 학교도 뭐 가까이 있고 주변에 뭐 가밀지구라든가 거여 마천 뉴타운, 위례 신도시 가까이에도 많이 있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이 3호선이 강남을 지나가잖아요.
그러죠. 수서로 해서 양재로 해서 지금 이제 신사 뭐 신분당선까지도 다 만날 수 있고 또 위례 또 신사선도 또 앞으로 가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또 하나 이제 요 위치를 보시면 이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학교도 바로 옆에 있지만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쾌적하게 그만큼 생활 인프라, 자연 인프라 또 성내천 있죠. 천과 공원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또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이제 앞으로도 이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면 가치 상승은 불보듯 뻔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 인프라를 보시면 가까이에 이제 롯데타워가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롯데타워 있고 가락시장도 이제 앞으로 현대화 사업, 문정법조타운 가까이 있죠. 수서 SRT 있죠. GTX 들어오죠. SRT 들어오죠. 석촌호수 가까이 있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때문에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금 또 이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송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석촌 고분군도 있고 우선 중요한 거는 또 삼성 서울병원, 삼성병원 있죠. 서울 아산병원 있죠. 올림픽공원 있죠. 오군공원 있죠. 굉장히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앞으로의 그 미래에 아파트가 건설됐을 경우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제 현재도 이쪽이 인기가 많은데 앞으로 더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게 이쪽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인해서 이쪽으로 전철이 연결이 되잖아요. 가까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일자리가 가까이 직주 근접지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테헤란로 업무단지도 가까이에 있죠. 강남역 업무단지 가까이에 있고 양재 우면 RHD 특구지역 바로 3호선 가까이 가죠. 예, 그래서 수서 역세권도 물론 3호선 이용하시면 되고 문정 법조단지 잠실 또 우리가 말하는 롯데타워 이쪽에는 관광특구 지역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강남 굉장히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강남 3구로서 지금 송파구가 굉장히 떠오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송파구의 인기 요소, 입지에서 우선 찾아주셨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재개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큰 상태인데, 자, 송파구 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개발 호재에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쪽은 잠실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도 수혜지지만 바로 양쪽에 서초구나 송파구 같이 수혜지가 됩니다. 그만큼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일자리가 앞으로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6개동으로 건설이 됩니다. 요 한 동만 짓는 게 아니고 6개동으로 호텔도 들어가고 전시시설도 들어가고 또 이제 이 공연장 들어가죠. 공연장 들어가고 이렇게 6개동으로 판매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매우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로 옆에 또 그 지하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또 하고 있죠. 그 봉은사로에서 삼성역까지 지하 6층까지. 그래서 위례 신사선은 물론 들어가고 GTX도 AC, D노선까지도 있었는데 D노선은 지금 조금 보류가 됐죠. 통합 대합실이나 공공상업시설,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소, 지상에는 또 여기 광장이 서울광장이 약 2.5배의 광장이 널찍하게 생기고요. 또 이렇게 서울 마이 클러스터다 해가지고 이만큼 일자리가 또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같이 해서 게다가 또 이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있죠. 가락시장이 다시 현대화로 지하 1층 청과시장, 지하 2층 수산시장 해서 우리가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되면 이렇게 좀 냄새나는 게 조금 없어지겠죠.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냄새나는 것들 다 지하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깨끗하게 위에는 공원처럼 되네요. 그죠? 근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굉장히 기대되죠. 예. 게다가 이제 GTX 그 A 노선이 수서역
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수서, 여기, SRT도 있고 굉장히 좀 커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업무나 상업시설 이렇게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몰릴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우리 롯데타워가 제일 지금 현재는 1위죠. 제일 높죠. 예, 이렇게 관광특구로 이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특구로서 세계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또 문종 법조단지도 법조단지가 물론 다 들어왔고, 뭐 유통단지나 업무단지가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직주 근접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요. 게다가 이제 위례선 트램이죠. 예, 도시철도 트램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그 8호선이 지금 현재 모란에서 뭐 잠실을 거쳐서 별내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물론 GTX 노선은 삼성역으로 A 노선, C 노선이 들어오고요. 또 이 수서도 A 노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3호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하고요. 삼성도 물론 이동하기가 편해지죠. 위례 신사선 노선이 이제 신사역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위례 과천선도 또 이용이 가능하죠. 이쪽 강남은 지금도 바둑판처럼 굉장히 그 전철이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좋아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3호선 연장 소식이 있죠. 예,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오금역에서 5호선도 종로까지 이동이 가능하죠. 빠르게. 게다가 이 3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뭐 교산지구나 해서 이 하남시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교산 신도시까지.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또 더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서, 광주, 복선 전철도 또 생기니까 수서에서 뭐 바로 경기도 광주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뭐 철도 계속적으로 교통 좋아지죠. 주변이 계속 새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이나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항상 10년을 내다보면 10년 후에는 지금 그 주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철도 호재도 눈에 띄는 곳 바로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자, 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만약에 투자를 고려한다면요, 투룸이나 좀 여유로운 방 3개짜리 주택의 지금 가격 궁금한데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앞으로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4억 1,500이고요. 뭐 쓰리룸은 뭐 5억 9,500에서 6억 2천인데 지금 전세금 요 투룸 같은 경우는 뭐 거주하기가 좀 14평이라 방 2개 거실 조그마고요. 요거는 24평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로도 좋고, 내가 미래에 뭐 아파트를 한번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2,500에서 3,000만 원. 옛날 용산도 이렇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녀분은 지금은 좀 큰 돈은 좀 힘드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해놓으면 미래에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월세는 뭐 한 190에서 투룸은 그렇고 쓰리룸은 140까지 대출을 활용하시면 2억 1,500에서 3억 4천까지 투자도 하시고 미래 가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월세보다는 투자 2,500, 3,000만 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심이 가장 옳고요. 우선 가끔가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4억 1,500이나 6억 2천만 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약서 상에 전세가 입주하는 날 잔금을 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2,500, 3,000만 원, 그다음에 등기, 취등록세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의 노후를 위해서 혹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송파구 오금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또 특별히 높은 유형이죠.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하철역 이름만 봐도 강남인데 숲세권인 게 느껴지거든요. 입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양재 쪽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GTX 신호선은 지금 이제 뭐 왕십리역도 지금 새로 신설했죠. 그래서 지금 A 노선이 건설되기 전에 이제 GTX 신호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C라고 해서 A, B, C 세 번째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 건설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이 양지역과 바로 또 요 양재 시민의 숲역은 또 위례 과천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쪽 여기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고요. 여기는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데 왜 그렇게 여기 또 자꾸 가까이에 생기느냐. 이쪽에 미래 산업이죠. AI 단지가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쪽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기 때문에요. 한 14평 되고요. 방 2개의 거실이 있어서 자녀가 있는 분들 이렇게 초중고도 가까이에 있고 중학교 또 이런 조금 좀 좋은 학교를 보내시고 싶다. 우리가 말하는 우수한 학교라고 그러죠. 우수 중고등학교를 원하시면 이쪽으로 자녀 한 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학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또 조금 이렇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피스텔 주거용 얻어놓고 또 학원 때문에 방학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시면 되겠고요. 또 우선 이쪽에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우선 자연 인프라가 가까이에 있다. 구룡산이 가까이에 있죠. 구룡산은 영원히 안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강남에 산소를 공급하는 구룡산이 가까이에 있고요. 또 양재 시민의 숲 공원이 잘 돼 있고요. 말죽거리 공원이 있고 우선 또 바로 시민의 숲 다음에 청계산 입구역입니다. 바로 또 청계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우선 또 양재천 공원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강남에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힐링을 할 수 있고요.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유명한 병원이죠. 강남 삼성병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크도 언제든지 가까이 하실 수 있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강남구 이렇게 보면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대도시, 세계의 대도시들을 보면 다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몰려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이 이제 지금 현재도 강남의 주택수가 모자라서 다시 더 많이 늘어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도시를 경기도권에다 자꾸 하는 이유가 서울에는 그만큼 큰 주택을 이렇게 유치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더더욱 없는 곳이 강남이죠. 예, 강남은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이제 지금 왜 현재도 부족한데 앞으로 정보사부지 개발이나 롯데칠성 개발이나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규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 오면 RNCD 개발 특구 지역 해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서울시의 약 4분의 1이 강남권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한 100만 정도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120만, 130만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2배로 늘어나면 홍콩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요. 국제적으로 많이 그만큼 필요로 한다. 일자리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곳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삶의 만족도가 참 높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교통이 집중된다는 말씀을 입지에서부터 소개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하셔서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커질지 개발호재에서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예, 이게 삼성역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GTX 삼성역에 이제 GTS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여기 중심으로 잡고 양쪽으로 코엑스부터 시작해서 업무단지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업무단지가 이쪽으로 집합하는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외국인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뿐 아니라 이쪽에 앞으로 지하 6층까지 철도 KTX도 들어오고 GTX도 들어오고 또 위례 과천선 2호선 또 저쪽에 보은사 가면 9호선 있죠. 그래서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로 바뀔 것 같고요. 지상은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널찍한
이런 저 서울 광장이 2.5배의 광장이 또 탄생합니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초 이쪽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삼성타운 바로 옆에 있죠. 앞으로 이쪽도 종상향돼서 서초역까지 교대역 서초역까지 테헤란로가 더 연결이 돼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서리풀 터널, 서초역에서도 또 더 연장이 돼서 저는 이쪽에 정보사 부지가 또 개발이 되죠.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또 발돋움할 것 같고요.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까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강남은 또 예술까지도 같이 접할 수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양재니까 가장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왜 보셔야 되냐? 예전에 이게 한 5년 전에 개발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강남 자꾸 오른다고 조금 보류했는데 보류할 수 없는 게 AI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이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탑5들 다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뭐 KT나 LG나 이렇게 대기업 탑5들이 다 연구단지가 다 소리 소문 없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쪽으로 그 석박사들 굉장히 뭐 고액 연봉자들 있죠. 우수한 영재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대학원이죠.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에 이쪽으로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양재 지역은 앞으로 일자리가 마곡보다 뭐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AI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산업은 우리나라가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가 없는 선진국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뭐 로봇 산업입니다. 게다가 이제 하림 도시 첨단 물류 단지가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이 강남권에서는 빠르게 2시간이면 우리가 택배 주문하죠. 바로 옵니다. 그래서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수소 역세권 개발 또 역시 들어오고요. 일자리가 더 들어오고 또 일자리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을 또 빠르게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이용을 하면 이 양재동에 있는 분들은 바로 지하로 들어오니까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죠. 지하는 이렇게 오고 지상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공원화가 됩니다. 강남권의 공원이 아주 늘어난 셈이죠. 굉장히 좋죠. 게다가 이제 뭐 GTX가 삼성동에 쓰지만 양재역까지 바로 GTX역은 굉장히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만큼 지하 뭐 40m, 60m에서 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역을 하나 건설하려면 굉장히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양재에다 했을 때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 신분 당선 들어오죠. 이쪽으로 양재역으로 지금 신사역까지 내년 5월에 또 연장이 되고요. 물론 뭐 삼성동까지 연장이 되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바로 내년에 신사동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또 수석 광주선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좋은 곳인데 매매가는 얼마냐? 4억 5천에 14평 오피스텔입니다.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이고 전세를 활용하시면 4억 2천에서 4억 2,500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세가가 높습니다. 투룸 오피스텔 주거용.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면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내가 월세를 원하시면 3천만 원에 뭐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이쪽은 월세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 60, 70% 활용하시면 사실은 1억 정도면 이 똘똘한 한 채 양재동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에 교통까지 집중되는 지역, 바로 두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의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1:1 맞춤 무료 상담 나눠보시죠. 2021년 변화한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